자, 2부에서 우리 노드 딱 15개 만드는데 무려 2시간이나 걸렸잖아요. 다들 기억하시죠? 아마 손가락도 좀 아프셨을 텐데 오늘은 바로 그 지루한 작업을 LLM으로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. 지식 그래프 구축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. 네, 맞습니다. 2시간 걸리던 그 고된 일이 이제 단 5분이면 끝납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죠?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이 엄청난 속도를 얻는 대신에 우리는 정확도를 조금 포기해야 합니다. 100%가 아니라는 거. 바로 이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. 자, 그럼 이 강력하지만 가끔은 제멋대로인 LLM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들이는 첫걸음, 바로 완벽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저희는 패스레이지 같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단계 프롬프트 구조를 쓸 거예요. 이게 뭐냐면 LLM한테 너는 이런 역할을 맡고 이 규칙을 따라서 이런 예시처럼 이 텍스트를 처리해 라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명확하게 단계별로 지시를 내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드러나죠. 왼쪽처럼 알아서 관계 좀 뽑아봐 하고 애매하게 말하면요. 결과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. 하지만 오른쪽처럼 우리가 정한 이 9가지 관계만 정확히 뽑아내 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주면 이렇게나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스페시피시티, 즉 구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2부에서 정말 공들여 만들었던 그 온톨로지, 기억나시죠? 그 메타 딕셔너리가 드디어 힘을 발휘합니다. 그때 우리가 정해두었던 규칙들이 프롬프트의 스키마 부분에 딱 들어가서 LLM이 딴 길로 새지 못하게 아주 꽉 잡아주는 거죠. 이건 마치 요리 시작하기 전에 레시피를 보고 필요한 재료가 다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.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엔티티와 관계만 추출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?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두 모델 GPT-4와 클로드가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 어떻게 정보를 뽑아내는지 그 진검승부를 직접 한번 보시죠. 코드를 보면 두 모델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요. GPT-4는 아예 출력 형식을 제이슨으로 못 박아버리는 기능이 있어서 결과를 파싱하기가 정말 안정적이에요. 반면에 클로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아주 긴 문서에서 정보를 뽑아낼 때 강점을 보이죠. 자,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꼭 기억하세요. LLM이 주는 결과는 절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.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저희는 이 5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LLM이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는지, 혹시 없는 말을 지원하지는 않았는지 시스템적으로 하나하나 다 걸러내는 거죠.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. 경험상 LLM은 주로 이 4가지 실수를 자주 저지르더라고요. 특히 마지막에 있는 동의어 혼동 문제, 이거 심각합니다. 삼성이랑 삼성전자를 다른 회사로 인식해서 별개의 노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이 문제는 저희가 4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. LLM한테 자기가 뱉은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라고 시키는 건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. 자기 실수를 자기가 어떻게 제대로 잡아내겠어요? 이런 편향을 피하려면 바른 모델로 교차 검증을 하거나 사람이 직접 10% 정도 샘플링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답지 데이터셋을 만들어두고 비교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바로 수작업의 100% 완벽함과 LLM 자동화의 압도적인 속도. 이 둘 사이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먼저 얼마나 많이 찾아내는지를 보면 이건 LLM의 압승입니다. 사람이 끙끙대면서 15개 찾을 때 LLM은 30개 넘게 찾아내니까요. 훨씬 더 풍성한 지식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.
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사람이 하면 100% 완벽한데 LLM은 보시는 것처럼 약 12%에서 15% 정도의 오류를 보여요. 이게 작아 보이지만 데이터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수치입니다. 특히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를 뽑아낼 때는 정확도가 더 떨어져요. 왜냐하면 A가 B에 투자했다를 B가 A에 투자했다로 방향을 뒤집어 버리거나 있지도 않은 협력 관계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더 복잡한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. 속도는 무려 24배나 빨라졌는데 그 대가로 정확도를 평균 15%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. 이걸 바로 LLM 자동화의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, 즉 맞바꿀 수밖에 없는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문서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문서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Neo4j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쏟아부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코드는 간단해요. 파이썬으로 반복문을 돌리면서 Neo4j의 쿼리 언어인 사이퍼에서 머지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. 이 머지가 정말 마법 같은 명령어인데 데이터가 이미 있으면 그냥 연결하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 라는 뜻이라서 중복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막아줍니다. 결과는 정말 놀랐습니다. 문서 한 개를 가지고 2시간이나 걸렸던 작업이 이제는 무려 100개의 기사 전체를 처리하는데 단 5분밖에 안 걸리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가 자동화가 가진 기하급수적인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 절약 효과는 단순히 몇 배 수준이 아니에요. 몇 주가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. 우리는 이제 정말 강력한 자동화 엔진을 손에 넣었어요. 이건 맞아요. 하지만 진짜 어려운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결과물의 품질을 거의 100%까지 끌어올리는 그 작업 말이죠. 자동화는 출발선의 선거뿐이고 품질 개선이라는 진짜 경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이제 속도는 확보했으니 다음 4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발견했던 정확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볼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과 삼성전자를 똑똑하게 하나의 객체로 합쳐주는 엔티티 해결이라는 기술을 아주 깊게 파고들 예정이니까요.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.